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여드름에 관해서 기획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20대 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의 피부 고민 1위가 여드름이래요. 근데 이렇게 성인이 돼갖고도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여드름이? 여드름이 시작되는 나이랑 끝나는 나이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분 중에서 여드름으로 가장 고생했던 분을 한번 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임창정 씨를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무리 술을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현재는 여드름이 안 올라옵니다. 그건 이미 이제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여드름이 끝나는 나이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드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좁쌀 여드름이나 아니면 화농성 커다란 여드름 같은 것들. 크게 형태로 분류를 했을 때 화농성, 비화농성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비화농성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도 여드름이라는 거죠? 여드름이죠. 또 뭐 고기를 먹거나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꼭 그 많은 음식은 술입니다. 여드름이라는 질환 자체가 이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술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야식을 금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건강한 피가 이제 우리 피부를 재생을 시키는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야식을 드시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쪽으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다르겠네요.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주현 씨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피부세요. 피부가 일단 좀 얇습니다. 네, 맞아요. 얇고 매끈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피부가 예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없으면은 굉장히 좋은 피부지만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또 자국이 쉽게 남을 수 맞아요.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도 봐주세요. 피부 톤이 주현 씨에 비해서 좀 더 밝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붉은 자국이 더 두드러져 보이시거든요. 네. 현재 많이는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제 볼에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네, 혹시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짜거나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 여드름이 많이 나면은 얼굴에 뭐를 많이 바르다던가 안 바른다던가 하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는 꼭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나는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있고 이런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일수록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화장은 꼭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외선 차단제. 근데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자외선을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SPF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을 쓰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여드름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시중에 여드름 환자분들을 위한 전용 제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드름 환자분들은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피부에 자극이 안 되는 순한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제품만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를 시키는 만큼 다시 피부를 보습시키고 쉬게 할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화장품들 같이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드름 하면은 워낙 민간요법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귤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쓰면은 소독작용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민간요법들은 실제로 나와 있는 약재라든가 정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바로 도포가 된다라고 그러면 트러블을 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정제된 상태로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귤껍질이라고도 하는 진피라는 약재, 그 소염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추출물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드름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입니다.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은 덜 씻고 지저분해서 이런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여드름 환자분들은 너무 열심히, 너무 깨끗이 씻어서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최대한 가볍게 자극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게 여드름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드름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정리해줄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여드름이다. 정답은 yes. 각질이 미처 탈락하지 않아 생기는 화이트헤드, 각질이 오염되어 생기는 블랙헤드, 모두 여드름이다. 여드름 피부엔 초콜릿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no. 음식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하지만 여드름 피부라면 술과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 여드름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는 안 된다. 정답은 no. 여드름 환자야말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해. 단 SPF 지수 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되 워터프루프 타입은 절대 금물이야. 여드름에는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다? 정답은 yes and no. 예로부터 여드름에 좋다고 전해지는 민간요법들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해선 안 돼.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제된 상태의 것을 사용해야 해. 여드름 피부는 자주 씻어야 한다? 정답은 no. 여드름 피부는 절대 자극을 많이 주면 안 돼. 한 번 세안할 때 풍부한 거품을 이용해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지. 그 무엇보다 여드름 피부에는 올바른 세안법이 필수야. 정보들을 모았다면 실제 유용한지 체크해보는 것도 에디터들의 할 일이겠지? 두 에디터는 실제로 여드름 피부 케어 방법을 적용해보기로 했어. 저희가 이번에 여드름에 관한 기사를 쓰거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붉은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드름도 있는데 평소에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이세요? 네, 제가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2배나 진하게 해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면 항상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올라와서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면 특별히 여드름 때문에 뭔가 바꾼 게 있다면? 먹는 것도 바꿔보고 이 좋다는 화장품도 되게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준 방법을 매일매일 한번 써보고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세안을 할 때는 꼭 미온수로 해야 돼요.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낫다 싶을 때는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써주세요. 정가은 씨도 여드름이 올라온다 싶을 때 모든 제품을 다 여드름 전용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세안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충분히 거품을 내준 후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세안을 할 때는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폼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트러블이 심할 때에는 트러블 전용 폼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세안 직후에는 이제 수분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트러블 케어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보습막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세안 후에 물기를 닦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전 수건으로 물기 없이 바짝 닦는 편이에요. 근데 트러블 피부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혹시 스크럽 같은 것도 해요? 스크럽 같은 거는 자주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드름 피부도 각질 제거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민감해진 피부를 자극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너무 트러블이 심할 경우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각질 제거는. 네.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선 스킨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네. 왜 거울을 보면서 피부결을 정돈하다 보면 여드름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짜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드름이 나면 바로 짜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에는 세럼 등으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꼭.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겼다는 거는 피부가 화가 나 있다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럼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사분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수분크림 같은 걸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트러블 전용 수분 크림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데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트러블 났을 때는 이제 전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세수할 때나 이제 잘 잠들 때 모르고 여드름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짜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쵸. 이제 보통 뭐 책을 보던가 이렇게 TV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드름 꾹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짰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꼭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처 케어를 해줘야 돼요. 네. 여드름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천해준 그런 방법대로 매일매일 한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기사로 쓸 거거든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드름 피부는 주의 깊은 홈케어가 필요해. 여드름 전용 폼 클렌저로 충분히 거품을 내 가볍게 세안을 해야 해.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두드리듯 가볍게 닦아줘. 피부결을 정리할 때도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여드름 피부는 수분 케어가 필수적이야. 그리고 여드름이 심하게 났거나 잘못된 흉터가 생겼다면 반드시 상처 케어를 해줘야 해. 에디터들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직접 일주일간 홈케어를 해봤어. 여드름 컴플렉스 탈출, 절대 포기할 일은 아닐 거야.